안녕하세요, 야요라트입니다. 이곳은 화가촌 화실입니다. 자, 오늘 그 수업은 이거를 지금 백을 지금 칠했거든요. 이렇게 쭉 보고 이거를 처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정원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가장 어려운 건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뒤로 밀어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자세히 보면 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어떻게 덩어리를 잡고 어떤 색깔을 어떻게 쓰는지,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노란색 계열은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잡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색깔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믹스, 그 다음에 이제 붓은 어떤 붓이 적합한지도 좀 보고, 그래서 뭐든지 그 밑에 깔 때의 그 단계, 예를 들어서 이제 피라미드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가장 하단에 있는 이 하단에 있는 부분들이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덩어리 앞에 있는 시작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시작점,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시작점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보고 하는지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감을 한번 볼게요. 물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수 색깔 포함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크림슨 레이크가 있죠. 크림슨 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옐로우 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블루 필요합니다. 아이스 블루가 필요하고요. 여기 아이스 블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로즈 바이올렛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 핑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렛 필요하고요. 바이올렛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리디안, 비리디안하고 크립스네이크 블랙을 잡을 때 쓰는 거고, 울트라마린 블루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컴포즈 블루 필요하고요. 색깔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티타늄 화이트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붓은 처음에 밑에 까는 붓은 약간 부드러운 붓, 예를 들어서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부드러운 붓이 필요합니다. 부드럽고 밑에는 조금 더 텁텁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이것은 2호고요. 화홍 112 백붓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화홍 그 827 16번입니다. 이거는 조금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는 붓입니다. 그리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도 잘 올라가는 붓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크릴 겸용 붓인데 14호입니다. 815고요. 14호입니다. 자, 우선은 백칠을 기본 단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의 시작점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색깔을 배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배합할 거고, 두 단계에서 세 단계만 시작점, 세 단계 낮은 단계만 올려주면 돼요. 요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합을 할 거고, 여기 배합하는 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자, 우선은 라이프는 026입니다. 나는 봐야지. 26번이에요. 26번. 26번으로 쓰는데, 자, 밑에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잡는데, 여기는 그 올리브 그린 있죠? 올리브 그린하고, 그 다음에 미리디안하고, 그 다음에 크림스네이크 두 개를 섞으면 굉장히 짙은 색깔이 나오는데, 이때 이 색깔이 우리가 5대5를 쓰면은 블랙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기 그린 계열이 예를 들어 6대4나 7대3으로 비교를 하면 그린 블랙이 나옵니다. 그린 블랙, 이렇게 아주 짙은 그린 블랙이 나오니까 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여기서 반대로 얘가 7이고 얘가 3이고 얘가 8이고 얘가 2면 이 그 레드 블랙이 되겠죠.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장미할 때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채색이거든요. 두 개가 모채색이기 때문에
어떤 함량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린 블랙이냐 블루 블랙이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블루 블랙은 코발트 블루의 함량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 그 코발트 블루를 좀 더 많이 쓰게 되면은 이 블루 블랙이 나오겠죠. 이거는 우리가 시작점을 잡을 때 이 색깔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색깔이 블루에서 시작하느냐 그린에서 시작하느냐 그 색 단위에 대해서 가장 낮은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린 블랙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깊이 있는 색깔을 만들려면 여기 색깔이 올리브 그린이죠. 이 올리브 그린은 투명도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얘들이 다 투명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받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그 채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명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도라고 하는 것은 밑에 색깔이 올라오는 색깔이고 이 그 투명도가 이 약간 낮은 단계는 그 덮는 입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자, 요걸 잠깐 비춰보면 크랩스네이커의 별 3개짜리에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건 진짜 투명한 거예요. 투명하다는 거는 밑에 색깔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비리디안인데요. 여기도 3개의 이 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면 올리브 그린도 투명해요. 이거 잘 보시면은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투명이 3개가 겹치기 때문에 그림이 맑게 나올 수밖에 없고 밑에 색깔을 전달할 때도 용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개의 색깔을 섞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시작점에 대한 색깔이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자꾸 주목을 해보면 여기서 이만큼의 양을 지금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양을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는 색그린입니다. 자, 색그린은 어때요? 색그린은 별 3개에 어떻게 보면 불투명이에요. 완전 불투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불투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투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투명과 불투명이 만나서 반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불투명이 돼버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색상이 잘 받아주는 거예요. 투명한 색깔을 잘 받아주는 색깔이고 기본에 있는 색깔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발색 요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단하느냐 차단하지 않느냐, 보완하느냐 보완하지 않는 색깔이냐, 덮느냐 이게 깔리느냐 이 차이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비리디안 계열 쪽에서 여기 아까 보면은 티카이어 블루 이 색깔이 화이트가 조금 들어가 있죠. 티타늄 화이트 이 티카이어 블루의 색깔은 사실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 색깔 배합할 때 보통 이게 신비로운 색깔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리디안하고 화이트를 섞으면 티카이어 블루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죠. 그쵸? 티카이어 블루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효과적으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티카이어 블루가 화이트가 들어가는 동시에 얘는 완전히 이 불투명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별 4개에다가 검은 이 칸이 보이죠? 이걸 완전히 그 불투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한다는 거예요. 모든 색깔 다 차단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가장 윗선에 올라가야 될 색깔이라고 보면 돼요. 밑에 투명 정도는 밑에서 투명 정도의 색깔을 깔아주고 위로 올라가면서 밑에 색깔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려야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니까 이 불투명 불투명 색깔이 점차적으로 불투명 정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티카이어 블루를 아까 섞었는 부분에서 이렇게 색깔 쓰면은 약간 묘한 색깔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약간 깊이 있는 색깔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적당하게 써줘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색깔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이제 여기 주목해 보시면 이 색깔 단위에 대한 색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썼던 이 티카이어 블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는 반투명이거든요. 에메랄드 그린이에요. 이거는 이 색깔에 얘를 어떻게 보면은 이 색깔이 들어가면 에메랄드 색깔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색깔이냐면 퍼머넌트 그린 페일이고 반투명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특수 색깔이다 라고 해서 따로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색깔이 봐봐요. 아까 이 색깔에다가 얘를 섞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 색깔이.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 색깔이 필요하다 그러면 에메랄드 그린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까 티카이어 블루에다가 그죠? 여기 퍼머넌트 그린을 섞으면은 이 에메랄드 그린이 나오는데 반투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두 개를 섞어 버리게 되면은 또 묘한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죠. 요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색깔이거든요. 보통 보면은 그린 계열에서의 이 법칙을 잘 이해를 못하면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색그린 있죠. 색그린에다가 여기 아까 했던 아이스 블루라고 있어요. 아이스 블루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별 3개의 투명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거 저 색그린은 불투명이라고 그랬죠. 자, 2개 섞으면 반투명이 돼버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2개랑 섞어서 얘를 결합시켜요. 그럼 색깔이 맑은 색깔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딱 찍어서 딱 올리면은 정확한 색깔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자, 단위를 봐봐요. 자, 밑에 깔려 있는 색깔 나오죠? 쭉 해서 밖으로 삐져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색깔을 주목해 주세요. 그럼 이거는 일단 하나가 정리가 됐다면 이거는 여기에 색깔이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게 시작점에서 거의 다 색깔이 다르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티카이어 블루 아까 2개 섞으면 티카이어 블루 나온다고 그랬죠. 자, 뒤쪽에서는 약간 화이트가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그레이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뒤쪽을 밀 때 쓰는 색깔이에요. 왜? 화이트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컴포즈 블루라고 있죠. 컴포즈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 코발트가 모체 색깔인데 코발트에서 그 화이트하고 섞으면 이 색깔이 나와요. 이 색깔에서 만들어서 지금 약간의 다른 색깔이 조금씩 첨부가 되긴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보면 색깔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숨어있는 색깔을 어느 만큼 잘 찾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정말 생톤 맞는 바이올렛 색깔, 이 바이올렛 색깔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나올지. 예. 그러면은 약간 고급지면서 서로가 얘도 화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단위적인 색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이 채도가 낮은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채도가 낮은 색깔이고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단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계가. 그러면서 화이트가 점점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니까 자, 이 색깔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자, 여기서 앞에 따와 있는 거를 조금씩 따오면 자, 확 바뀌죠. 자, 이렇게 보세요. 색깔을 굉장히 다른 색깔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뒤쪽에 요 색깔 한번 주목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 시작점과 끝점을 확인해 보시면은 자, 크립스네이크 하고 여기 보면은 색깔이 자, 요게 무슨 색깔이냐면은 로즈 바이올렛이에요. 로즈 바이올렛에 자, 여기에 좀 짙은 색깔이다 그러면 울트라 마린을 조금 섞어요. 자, 지금 보면은 그 8:2 정도 보이죠? 얘를 한번 섞어 볼게요. 그럼 아주 짙은 울트라가 나와요. 아주 색깔이
왜냐면 얘도 투명하거든요. 사실 투명해요. 여기 보면 여기 뒤 반투명으로 적혀 있네. 이쪽이 반투명으로. 회사마다 잘 보면은 찾아보면 여기 보면 투명 정도가 나옵니다. 밑에서. 그러면 이 색깔이 아까 말대로 코발트 바이올렛 라이트가 나오는 색깔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색깔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보다 여기가 좀 그렇죠. 왜냐 만들어져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져 있는 색이 두 개 섞으면은 이 색깔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 신안의 719번이네. 안녕하세요.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서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색깔에 약간 그린 계열이 있죠. 자, 여기도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 얘를 따와서 색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애매한 색깔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자, 찍어서 붙여보면 요 밑에서 출발하는 색깔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 밑에 불리는 색깔이고, 거기 위에 오로라 핑크 있죠. 오로라 핑크에다가 여기 보면은 바이올렛 그레이 있어요. 자, 몇 대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요걸 두 개를 섞어줍니다. 섞어서 어디로 가느냐? 아까 이쪽으로 향해요. 그냥 아까 만들어져 있는 색깔. 자, 그런 데다가 화이트 쪽이니까 화이트 조금만 쓰고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끝점이 나오죠. 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느낌이고, 결국엔 뒤에는 또 반복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노란색 계열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붓은 일단은 자, 요 부드러운 붓을 쓰는데요. 기름을 한번 섞어서 약간 딸리게 한 다음에 이거를 코팅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글레 있죠? 글레를 한번 닦아준 다음에 밑에 시작점과 출발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든지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올려야 된다. 자,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죠?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덩어리만 체계적으로 분위기를 다 보시죠. 네, 분위기를 캔버스에다 잡아줘요. 다 옮겨 놓으라는 얘기죠. 네, 분위기를 먼저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상이 시작점이니까 그것만 알면은 자, 이렇게 지금 색깔이 위로 올라가면서 밝아지면서 자, 노란 계열은 좀 놔둘게요. 자, 이쪽 부분들 색깔 딱 발라져 있으니까 그냥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는 색깔 이쪽으로, 그러니까 해당되는 색깔만 잡아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부분 다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같이 이것도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림의 완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니까. 자, 여기에 비리디안 살짝 해서, 그러니까 화이트가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은 아무리 원색을 써도 색깔이 한 톤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예,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찍어서 이 밀리면은 딱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색깔이 은은하게, 자, 밑에 있는 부분들 밑에는 좀 두껍게 해도 돼요. 괜찮아. 이렇게 쭉 해서 덩어리를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닦아주고 위로 올라가면서 화이트 계열이 좀 올라가니까 자, 요거 아까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 자, 이때부터 조금 부드럽게 진행을 합니다. 다 풀어주는. 예, 위에서부터는 조금, 밑에는 약간 좀 거칠게 가도 되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백칠을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게, 자, 1인칭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원근에서의 이쪽 부분들은 좀 거칠게 가는 게 좋아요. 좀 두껍게도 들어가고 나이프 쓸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물감을 좀 되도록이면은 좀 두텁게 해서 올려주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좀 부드럽게 빠져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때 이제 요 색깔을 섞어주면서 조금씩 단위를 높여줘요.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 되는 부분도 같이 써도 괜찮죠. 자, 오묘한 색깔. 자, 오묘한 색깔. 같이 섞어버리니까 안전해요. 우리가 이게 할 때 이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고, 자, 얘에 대한 어떤 그 붓질의 방향을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막 엉키고 들어가고 하면 안 돼요. 그래, 이거는 요 밑에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보기에는 저게 풀 같은 게 흰색이 더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네. 교수님 지금 중간색으로 지금 백칠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흰색은 네. 겹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연상을 시키면 돼요. 아, 네네. 그래서 숨어 있는 얘들은 색을- 나중에 줄로 치면 되니까 어, 얘를 다 걷어내야 돼. 네네네. 걷어내고 내고- 뒤에 안에 있는 아, 색깔을 없다고 생각하고 집어넣어야 돼요. 네네. 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자, 한번 닦습니다.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죠. 자, 요 밑에 단위적인 부분, 제일 밑에 색깔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자, 기름을 조금만 써요. 뭐든지 이거 백칠은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진짜 중요해. 예, 아주 중요한 백칠이 부분인데, 진짜 예, 중요해. 거의 보통 우리가 이걸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대부분 한번도 그 시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그리다가 나중에 아이고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아니 다른 데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돼. 왜? 꼬여. 스텝이 꼬여가지고 방향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계산을 확실하게 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계획서라고 보시면 돼요.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생각을 안 하고 예, 안 그린다는 하고 거는 그냥 하면은 아니, 모든 거는 계획대로 가요. 그리고 약간 변동되는 거는 그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 1%를 위해서 밑에 받쳐주는 거죠. 가지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고 풀을 더 넣고 안 넣고의 차이야.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배우기를 마지막이 중요한데 처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통 뭐 정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네,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네, 네. 말 그대로. 오늘 진짜 좋은 자, 거. 이거는 이 뒤에 있는 갈대 같은 거는 붓을 좀 세워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반인 자, 이렇게 봐봐요. 요런 느낌들. 자, 아련하게. 그리고 붓을 계속 닦아요. 닦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섞어. 제 어떤 색깔을 섞는지를 진짜 잘 봐야 돼요. 그럴수록 자, 어떤 거는 비비고 점점 뒤로 가면서 같이 깔아주세요. 깨끗하게. 이 지저분하게, 절대로 지저분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뭐든지 그림을 그릴 때는 자기 그림에 존중을 표해야 돼. 그래야지 엄숙한 분위기에서 그림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 그리다 보면 정말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죠. 실패의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이 그 정리하면서 올라가는 이거를 못해서 그래요. 자, 우선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서 이제 한번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색깔에 아까 섞어져 있는 부분들, 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섞어주죠. 자, 요거를 주목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기존에 깔려 있는 거에 대해서 이 화이트 좀 어떤 색깔 쓰더라도 그레이로 바뀐다는 거. 자,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요. 찍어 보면서
여기 기름이 있어. 네. 자, 야 이쁘다. 자, 이 붓이 백칠도 할 겸 바로 그릴 수 있는 효과적인 붓이에요. 하옹. 예, 뭐죠? 하옹 2호고 112. 자, 뭐 특별한 붓이 아니에요. 그냥 기존의 화방에 다 파는 붓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고, 아까 그 오크 있죠? 오크 있는 부분하고 여기다가 이 색깔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퍼머넌트 옐로네요. 옐로를 색깔을 한번 뒤쪽으로 가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머넌트 옐로는 모체 색깔이에요. 색깔을 뒤에 이렇게 뒤에 아련한 부분들 있죠? 아련한 부분들. 자, 뒤에 노란색도 좀 껴있고, 자, 이쪽에도 군데군데 있죠?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찍어주고, 자, 찍어주고, 아련하기 때문에 색깔, 기존에 있는 색깔을 쭉쭉 발라주고, 이게 잘 달라붙어요. 이 붓이, 부드러운 붓이. 자, 밑에 한번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올려도 이게 그 다 그레이로 바뀌어요. 나중에 풀면 되니까. 자, 쭉 들어가죠. 난이도 있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지금 아련하게 지금 연출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크하고 화이트하고 조금 섞어주면서 뒤에 배경 뒤로 이렇게 뒷색으로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그치? 네네네, 이거를 자, 뒤로 또 빠지고. 이게 다세카가 많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죠.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제가 조금 오래 촬영을 하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근데 지금 교수님 네. 사용하시는 붓 하나로 네,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물감을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게 쉽지 않은데 저희는 다 뭉개져 버리던데. 아, 이건 뭐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다른 방법은. 자, 이렇게 색깔을 계속 섞어주면서 분위기 연출이 필요하죠. 자, 어때요? 그쵸? 밑에 분위기 나오죠? 자, 일단은 얘를 계속 닦아줘요. 닦아주고 다시 분위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거는 이 식물은 갈대 같은 건데 이것도 세워서. 예. 핑크물. 뭐요? 핑크물. 핑크물? 핑크 물리라는. 아, 맞아. 자, 울트라마린하고 오로라핑크하고 적당하게 섞어서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일단 얘를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위에서부터 정리해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색깔이 조금 섞어주면서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에 여기 색깔 하고 댓글이하고 같이 섞어서 위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기름을 조금 많이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한번 크림 스네이크 해서 블랙을 조금 잡으면서 연출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강하게 밑에 한번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시작점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아까 색깔, 자, 여기하고 두 개를 섞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이거 그 정리할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 바로 위에 올라가는 부분들 색깔 보세요. 퍼머넌트 그린, 그 다음 색 그린, 그 다음에 비리디안. 자, 뜨죠?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그쵸? 자, 찍어 보잖아요. 들어갑니다. 녹음돼요? 아니 왜 옆으로 찍어야 되는데? 저 위에 있는 그림이랑 이게 화면이 딱 맞더라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새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느낌. 자 보면은 교수님 돌려서 지금 어두운 부분은 지금 다 들어간 거지요? 예 순간통?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죠. 위치에 되는 부분들. 그런데도 다음에 할 때는 다시 시작점에서 정리하면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예.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뭐 밝은 거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쯤 되면은 색깔이 요거 바이올렛 그레이하고 오라 핑크하고 두 개를 섞어서 위치 잡아주면 되죠.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색깔이 요거 조금 두껍게 해도 돼요. 위치를 잡아주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계열의 위치는 여기 올리브 그린 있죠. 아, 올리브 그린이란다. 이거는 오크죠. 오크는 흰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먼저 깔 때 위치를 얘들을 잡아준다고 보면 돼요. 그냥 뭉개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덩어리 위치만 잡는다라고 보면 되니까. 위치만 잡는 거예요. 예, 이걸 해줘야지 노란 색깔이 제대로 올라가요. 나중에 따듬으면 됩니다. 자, 비비주고. 화이트 되는 부분도 위치만 잡아주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위치만 잡는 거예요. 자, 색깔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저기 위에 있는 색깔을 이제 밑에 있는 이렇게 중간에 백칠 바로 그 위에 덩어리를 잡는 거를 오늘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감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색깔이 거의 배합된 색깔들은 모체 색깔에서 결과적으로는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이거를 하면서 색깔 배합하는 것까지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